네, 제 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에밀리아 페레즈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은 총 1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면서 비영어권 영화로는 역대 최다 후보 기록을 경신하였고, 주연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코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연기 부문 후보에 오른 트랜스젠더 여성 배우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주연 배우인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의 과거 SNS 발언들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과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발견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번 영화의 오스카 캠페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됐죠. 그래서 이 배우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이미 영화의 이미지와 수상 가능성에는 심각한 타격이 가해진 후였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시상식의 최대 수혜자는 영화 아노라였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여우주연상까지 주요 부문을 모두 휩쓸면서 총 5관왕을 차지를 했죠. 특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마이케이 메디슨은 유력 후보였던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를 꺾고 깜짝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미 무어를 조금 더 응원하긴 했는데 이 마이키 메디슨의 수상도 뭐 딱히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수상이긴 하죠. 결국 더 젊은 배우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서브스턴스의 서사가 완성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모두 수상한 케이스는 아노라를 포함해서 딱 4편입니다. 1945년작 잃어버린 주말, 1955년작 마티, 그리고 2019년작 기생충, 그리고 이번 아노라가 그 주인공이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수상했던 두 작품인 기생충과 아노라는 모두 네온에서 배급한 작품이죠. 네온의 안목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에서 라트비아에서 제작된 작은 규모의 애니메이션인 플로우가 픽사의 대작 인사이드 아웃 2와 같은 강력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최초로 후보에 올랐고 수상까지 해서 현지에서 플로우의 위상이 대단하더라고요. 저희가 기생충 수상했을 때보다 분위기가 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앵커들이 고양이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하고 수도 리가 광장에 플로우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이 전시된 수상 트로피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는 기념품 가게도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3월 19일에 국내 개봉하니까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드리언 브로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루탈리스트를 통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역할을 맡아서 두 번째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근데 이 수상자가 발표가 되니까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씹고 있던 껌을 여자친구 조지나 체프먼에게 무슨 캐치볼 하듯이 이렇게 던졌어요. 그거를 이제 막 받으려다가 이 껌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게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이걸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후 인터뷰에서 삼킬 수도 있었지만 그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던데, 저는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게 너무 놀라면은 이 뇌와 몸이 따로 놀게 되잖아요. 뚝딱거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무례하다라는 비판도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빙사의 일각이죠. 더욱 큰 논란은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도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한 45초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이 45초를 초과하면은 음악을 틀어서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상 소감이 길어지니까 아카데미 측에서 관례대로 연설 종료를 알리는 음악을 재생을 했거든요. 근데 음악이 나오니까 브로디가 제가 이걸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음악 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이 무대 위에서 음악 중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케스트라가 그 요청에 따라서 음악을 멈추는 장면이 펼쳐졌죠. 결국 5분 넘는 시간 동안 수상 소감이 진행이 되면서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긴 수상 소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상 소감에도 인터미션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브루탈리스트의 인터미션이 있으니까 수상소감에도 인터미션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라고 약간 조롱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과시적인 수상소감이었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논란의 끝이 아닙니다. 이 브로디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헐리우드 배우 할리베리와의 키스입니다. 200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브로디가 그 당시에 시상을 맡았던 할리베리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할리베리가 그 이후 인터뷰
인터뷰에서 이게 계획된 키스가 아니었다라고 밝혀가지고 한 차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할리베리가 갑자기 브로디한테 다가가서 그의 연인인 조지나 체프먼에게 양해를 구하고 브로디에게 키스를 하면서 그 당시에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할리베리가 그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21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유쾌하게 상황을 마무리했고요. 브로디 역시 유쾌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컬킨이 동생 키어런 컬킨의 나무조연상 수상에 대한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습니다. 맥컬리 컬킨은 인터뷰에서 시상식 당일 나무조연상 발표 순간만 집중해서 시청했다라고 밝혔고 동생의 수상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당연히 예상했다. 그가 수상하지 않을 리가 없다 라면서 동생의 수상을 확신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어런 컬킨은 영화 리얼페인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면서 이번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 맥컬리 컬킨은 동생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지켜보면서 서로 감동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조연상과 여우조연상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나무조연상과 여우조연상을 받은 이들이 과연 영화에서 진짜 조연인가? 주연급 아니야? 영화상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한 이 배우들에게 왜 다 조연상이 돌아간 거야? 이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키어런 컬킨이 리얼페인에서 보여줬던 영향을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걸 조연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영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긴 하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연상 받았다길래 축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없는 얘기로 비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영화제 이제 주최 측에서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모 영상도 이슈가 됐는데 추모 영상 순서에서 미셸 트란첸버그와 토니 토드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누락되어서 SNS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추모 영상 코너가 매년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송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인물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모든 이 영화계 인사들을 그 추모 영상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 추모 영상이 특히 좀 논란이 됐던 이유가 알랑드롱, 올리비아 하스, 영화계의 전설 같은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은 대체 왜 누락된 건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청률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영화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총 1970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고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최저치인 1040만 명을 기록했던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이고요. 이 중에서 165만 명의 시청자가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서 시상식을 관람했다라는 통계가 나와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시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아카데미에 대한 언급량이 그래미와 슈퍼볼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화제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에 시청률인 2360만 명에는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의 상승세는 영화 산업과 시상식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후보에 오른 배우들이 시상식 후에 만찬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셀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셀카에 잡힌 배우들을 언급을 해보자면은 어프렌티스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세바스찬 스탠, 컴플리트 언노운으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에드워드 노튼, 싱싱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콜먼 도밍고, 서브스턴스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데미 무어, 브루탈리스트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있었던 가이 피어스, 콘클라베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있었던 랄프 파인즈, 어프렌티스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있었던 제레미 스트롱. 이 쟁쟁한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셀카가 공개가 됐습니다.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배우들이고 이 이름만 들으셔도 다들 감이 오셨겠지만 충분히 훌륭한 배우들이시죠. 시상식이 아무리 뭐 축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경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거를 뒤로 하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매년 기대와 논란 속에서 관객들에게 영화 외적인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글로벌 영화계에서 큰 이벤트임은 틀림이 없죠. 앞으로도 영화와 영화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